안녕하세요. 오늘 7번째 수업 올리브 푸가스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만든 제품의 이름은 올리브 푸가스. 이 제품도 역시 이탈리아 제품이에요. 이탈리아 전통빵 중에 하나고요. 반죽을 넓게 펴서 군데군데 구멍을 내서 넓게 펴서 붓는 제품인데 빠르게 구울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역시 이제 식사 때 먹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올리브는 꼭 넣지 않아도 취향껏 괜찮아요. 먼저 재료를 보시면 T65와 호밀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T65라는 밀가루는 프랑스나 유럽 쪽 밀가루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이 있는 게 아니라 밀가루 속의 회분율 함량을 기준으로 T45, T55, T65 이렇게 나누게 돼요. 단백질 함량으로 밀가루를 나누는 게 아니라 회분 함량으로 밀가루를 나누게 되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오는 밀가루들은 이렇게 T가 붙어 있는데 T65는 주로 건강빵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거고요. 통밀과 일반 밀가루의 중간쯤 되는 밀가루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지만 뭐 밀가루 함량은 그런데 단백질 함량은 꽤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호밀이 75, 냉동용 세미드라이 이스트 레드, 설탕이 안 들어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골드가 아니라 레드를 사용을 해요. 물 530, 가루 비율과 따지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요. 소금 14, 그리고 꿀이 8g 들어가고요. 올리브오일 38g, 그리고 그린 올리브와 블랙 올리브가 합쳐서 200g. 만약 없다면 안 넣으셔도 좋고요. 한 종류밖에 없으면 한 종류만 넣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재료는 이렇게 들어가고요. 올리브를 제외한 모든 재료를 한꺼번에 넣고 반죽을 80%까지 발달시켜요. 글루텐을 80%까지 발달시킨 뒤에 올리브를 넣고 잘 혼합한 다음 발효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실습 시간에 제품을 만들 거라 발효실에서 바로 발효를 하지만 이 제품을 냉동 상태로 만들려면 발효 자체를 냉장 발효 60분 후에 냉동 발효를 120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차가워진 반죽을 200g씩 분할한 후에 둥글리기에서 급속 냉동에서 보관을 하는데 보관 시간은 20일가량까지 가능합니다. 또 20일 냉동 보관하는 도중에 제품화하기 위해서는 전날 냉장고에서 16시간 정도 해동을 하고 실온에서 2시간 정도 해동을 해서 반죽 내부의 심부 온도가 10도로 상승했을 때 성형을 시작해요. 뭐 1차 발효 끝나고 성형하는 과정이 냉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과정이 바뀌게 되는 거죠. 성형을 하고 나서 2차 발효는 40분을 진행한 뒤에 아랫불 220도, 윗불 250도로 예열한 오븐에 스팀 주고 난 뒤에 18분가량 구우면 되겠습니다. 냉동빵으로 성형을 할 때랑 일반적으로 스트레이트로 성형을 하는 거랑 지금 1차 발효 과정에서 많이 차이가 나요. 이번 학기에 다루는 냉동빵들은 거의 대부분이 분할한 후에 둥글리기 해서 냉동하는 제품들을 하고 있어서 과정은 이렇게 냉동을 할 경우에 진행이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올리브 푸가스 실습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올리브 푸가스의 재료입니다. T65 밀가루와 호밀가루, 그리고 올리브오일, 기타 다른 재료들, 꿀과 소금, 이스트, 그리고 올리브가 들어있고요. 여기 물도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 반죽은 올리브를 제외한 모든 재료를 한 번에 넣고 믹싱을 할 거고요. 믹싱 말기에 80% 정도 반죽 발달 확인한 후에 올리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재료 믹싱을 넣고 저속으로 믹싱을 해요. 수화가 끝나면 2단으로 예표를 바꿔주시고요. 80% 반죽 확인한 다음에 올리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죽이 80%가 쳐지면 반죽 굉장히 진 반죽이에요. 진 반죽이어서 이렇게 좀 찢어지는 듯한 조직이 생기는데 볼까요? 글루텐 막이 거의 발달이 안 된 것 같지만 표면에 윤기가 나고 어느 정도 탄력이 생기면 반죽은 다 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80% 정도 발달을 보이면 올리브를 넣고 저속으로 믹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반죽이 흐를 정도로 굉장히 진 반죽이에요. 반죽이 다 되면 볼에 옮겨 담고 이 빵을 냉동을 하려면 냉동용으로 제조를 할 때는 발효를 냉장고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우리는 수업 시간에는 스트레이트로 진행을 해야 되니까
발효실에서 발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수업의 목적처럼 냉동빵 제조를 목적으로 한다면 이 녀석을 냉장고에서 발효를 한 뒤에 다시 또 냉동고에서 발효를 해서 냉동 상태에서 분할한 뒤에 둥글리기에서 다시 냉동 보관을 하게 돼요. 냉동 보관은 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발효실에 넣고 발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죽이 1차 발효가 맞춰졌어요. 처음보다 굉장히 폭신폭신해지고 그리고 양도 좀 늘어났는데 굉장히 진 반죽이어서 오늘은 덧가루를 좀 충분히 써 주셔야 합니다. 먼저 윗면에 밀가루를 충분히 뿌려주고요. 이렇게 발효가 끝난 반죽은 괴롭히면 안 된다고 했죠. 그대로 엎어서 (200g) 분할 둥글리기를 할 건데요. 오늘은 이렇게 진 반죽을 어떻게 둥글리기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나무판에 덧가루를 좀 입혀 놓고요. 분할은 (200g) 이렇게 진반죽들은 둥글리기를 할 때 스크래퍼를 이용하는데 반죽을 먼저 조금 접어준 다음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긁어내듯이 둥글리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윗면만 어느 정도 매끈해지면 올려놓으면 돼요. 자, 민지도 해볼까? 내가 200g 띄워줄 테니까 한번 스크래퍼로 둥글리기를 해봅시다. 이렇게 둥글리기가 끝나면 마르지 않도록 비닐을 덮어서 식어내서 15분가량 중간 발효하고 나서 모양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중간 발효 15분 시작할게요. 중간 발효가 끝난 푸가스의 성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푸가스는 납작한 빵을 여기저기 찢어서 이렇게 벌려서 나뭇잎처럼 만드는 빵이 푸가스예요. 충분히 느슨해질 정도로 중간 발효를 잘 해주고 중간 발효가 끝나고 나면 반죽을 그대로 실리콘 페이퍼 위쪽으로 옮겨서 손으로 눌러서 약간의 타원형을 만들어줍니다. 큰 기포를 골고루 빼주고 이 녀석을 나뭇잎 모양으로 5개의 칼집을 내요. 얘네들이 서로 붙지 않게 이렇게 나뭇잎 모양으로 내준 다음 이 녀석을 자연스럽게 벌려줍니다. 그래서 실리콘 페이퍼 위에서 작업을 해요. 이게 푸가스의 기본 형태입니다. 벌리는 거에 따라서 모양은 각각 달라지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서 독특한 모양을 만들 수도 있죠. 자, 푸가스 이렇게 성형을 하는 거고요. 이제 타원형으로 성형을 해주고 5군데를 자를 때 반죽이 너무 작으면 자르기가 힘들어요. 이쪽 스크래퍼 요 날을 이용해서 자를 거니까 물론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잘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반죽을 이렇게 막 손으로 늘려서 찢지는 마시고 5개 정도 칼집을 내주세요. 그리고 벌려주세요. 발효가 되면 구멍이 작아지니까 좀 크게 벌려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한 판에 2개를 구울 때 나중에 서로 붙을 수도 있으니까 이쪽에 지금 이렇게 삼각형이 됐죠. 그럼 얘는 이렇게 삼각형이 되게 놓는 것도 팬닝할 때 좋아요. 가운데도 벌려주고요. 이렇게 되고 나면 발효를 진행을 하는데 발효는 실온에서 진행할 경우에 1시간 정도, 발효실에서 진행할 경우에는 40분 정도 발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푸가스 발효가 완료되었는데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졌어요. 두께가 두꺼워진 게 화면으로 잘 보이나요?
이렇게 푸가스 발효가 끝나면 윗면에 올리브 오일을 발라주고요. 발효된 반죽이니까 오일을 바를 때는 조심스럽게 발라주고요. 오일 스프레이가 있으면 스프레이로 뿌려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올리브 오일을 발라주고 윗면에 요건 이제 취향껏 뿌려주면 되는데 파마산 치즈예요. 파마산 치즈를 솔솔솔솔 뿌려주시면 됩니다. 약간 짭짤한 거 좋아하면 많이, 왜 안 나오니? 많이 뿌려주면 되고요. 으쌰. 자, 그럼 민지 양이 실습을 해보도록 할까요? 잘 발라주시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치즈까지 뿌린 반죽을 오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븐에 넣을 때는 나무판 이용해서 안쪽까지 잘 밀어 넣으면 돼요. 이쪽으로 힘주고 18분 정도 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리브 푸가스가 모두 다 익었어요. 푸가스가 익으면 꺼낸 뒤에 구워져서 뜨거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올리브유를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자, 푸가스가 완성되어 나왔습니다. 이렇게 푸가스는 나뭇잎이란 뜻의 빵이에요. 이렇게 종려나뭇잎처럼 이 정도로 나오는 게 예쁘고요. 이건 지금 올리브유를 구운 후에 바른 제품이고요. 올리브유를 바르지 않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약간 차이는 나는데 이건 취향에 따라서 발라주고 발라주지 않고를 결정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우리 민지 학생이 실습을 한 건데 처음 만든 푸가스, 제일 처음에 너무 무서워서 쫙쫙 벌리지 못해서 작았는데 나중에 이제 뒤로 갈수록 훌륭한 푸가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를 좀 잘라서 늘릴 때는 무서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쫙쫙 늘려주면 나뭇잎 모양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제 완성도가 높은 푸가스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컷씩 잘라서 먹는 식사빵의 일종입니다. 자, 그럼 오늘 푸가스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제품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도 수고하세요.